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진상관, 가상관에 대해서 공부 좀 해볼까 합니다. 자, 사주에서 진상관은 뭐고 가상관은 뭔가. 진상관은 일주를 기준해서 일주보다 식상이 더 강한 걸 갖다가 진상관이라고 합니다. 일주보다 식상이 더 약한 걸 갖다 가상관이라고 합니다. 진상관, 가상관. 식신상관은 일주의 힘을 설기를 시킨다. 약하게 만든다. 빼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식상이 있는 사주는 우선은 예술성이 있다. 예술성. 재치가 있다. 솜씨가 있다. 임기응변에 능하다. 손재주, 글재주, 말재주, 몸재주가 있다. 그래. 식신상관이 있는 사주는 상당히 재치가 있기 때문에 머리가 샤프하다. 이렇게 되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상관은 일주 병화보다도 식상이 더 강한 걸 갖다가 진상관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선 진상관, 가상관에 앞서서 이 사주의 용신을 한번 구해보게요. 앞으로 스님이 강의를 할 때 용신부터 구하고 용신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를 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화가 미월에 태어났습니다. 미월은 화왕절이죠. 화왕절은 왕하다 그렇습니다. 일단 병화가 화왕절에 태어나면 왕하다. 그러나 식상이 토가 전부 식상입니다. 음양이 같은 것은 식신이고 음양이 다른 것은 일주를 기준합니다. 병화를 기준해서 병화를 기준해서 음양이 같은 것은 식신이고 음양이 다른 것은 상관이다. 두 개 합해서 식상이라고 한다. 일주보다도 식상이 태왕하다. 뭔 상관? 진상관. 일주가 식상보다 더 강하다. 가상관. 그러니까 일주를 기준해서 식상이 더 태왕하다 하면 진상관이고, 일주를 기준해서 식상이 더 일주보다 약하다 그러면 가상관이라고 한다. 자, 이 사주에서 용신을 한번 구해보게요. 병화가 미월에 화왕절에 태어나서 일단은 왕하다 그러나, 그러나 식상은 그 병화가 지금 미중 정화, 술중 정화, 미중 정화, 인중 병화에 다 지장간에 들어있습니다. 이게 지금 식상이 강해서 일주가 지장간에 들어있더라도 식상이 너무 태왕해서 일자는 6월에 태어난 거 왕하지만 설기가 심해서 약해졌다. 그 식상이 약하면 반드시 식상을 억제하고 일주를 도와줘야 한다. 이게 상식입니다. 그럼 결국은 을목이, 시상을목이 인목에 근하고 미중을목에 통근하고 또 여기도 미중을목에 통근을 해서 식상을 억제를 해주고 일주를 도와줘야 된다. 이런 사주를 진상관 용인격이라고 한다. 진상관. 스님이 얘기했죠. 일주보다 식상이 더 강할 때는 진상관, 진상관. 용신은 인수. 진상관 용인격. 네. 그 용신이 뭐겠습니까? 나무입니다. 물목. 나무는 물을 먹으면 강해진다. 맞습니다. 나무를 써는 건 금이다. 금을 도와주면 토. 자, 이제 불의 운을 어쩔 것이냐. 진상관 용인격에 화의 운을 어쩔 것이냐. 화운은 목이 용신일 때 목을 설계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주에서 목이 용신인데 금이 있었다.
그러면 그 금을 갖다 억제하는 것은 좋지만은 지금 금이 없습니다. 술중 신금밖에 없는데 예. 금이 없기 때문에 화우는 용신 을목을 갖다 설기시키는 쪽으로 병사궁이 되죠. 예. 병사궁이 된다. 을목의 사화는 병궁이고 오화는 사궁이고 그 다음에 미토는 을목의 묘궁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사주는 진상관 용인격 용신은 목이고 수신은 물이다. 그 용신을 치는 것은 금이고 금을 도와주는 건 토다. 원래 이 사주의 토가 병이에요. 인화장이 좀 안 좋겠죠. 예. 심장은 설기가 되니까 약하고 뭐 이렇게 좀 되게 병도 이렇게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수목운은 좋고 토금운은 나쁘고 불의 운은 어쩌냐? 정관에 떠있는 불의 운도 역시 나무를 갖다 설기시켜서 흙을 도와주니까 이 화의 운도 별로다, 안 좋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진상관 용인격 이런 진상관이 식신상관이 사주에 있는 사람들은 가장 먼저 특이할 만한 것은 예술성이 있다. 손재주, 글재주, 말재주, 몸재주가 있다. 머리가 샤프하다. 예. 또 임기응변에 능하고 재치가 있고 요령이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대운을 보면서 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무토운 식상에 들어왔습니다. 이 식상운에는 대개 관제, 손재. 관제는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법적인 문제로 사법기관에 어떤 그런 뭐 출두를 한다거나 조사를 받는다거나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일주가 설기가 되기 때문에 힘이 빠졌기 때문에 내성이 약해져서 병원을 갈 수 있는 그런 운이 된다. 그러니까 진상관, 행상관. 그래서 상관운이 들어오면 이거 진상관 용인격에 상관운이 들어온다. 결국은 진상관이 행상관이 되면 상관이 플러스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필멸이다. 필멸. 자칫 잘못하면 생명이 위독하다. 생사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진상관, 행상관은 생사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진상관 용인격에 인수운이 들어오면 진상관 행인수가 되겠죠. 이런 인수운에는 상당히 크게 발복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무호 별로 안 좋습니다. 정사, 병화까지는 별로 안 좋습니다. 운이. 자, 이제 진토 들어왔습니다. 자, 이제 지금 식신운 들어왔습니다. 뭐 여기서 원국에서 식상운 들어오면 그냥 식상운이 들어왔다고 해도 뭐 별 문제가 없습니다. 자, 진토를 보면 진중 을목 18개월 이거 좋죠. 그 다음에 진중 개수 6개월 지나고 나면 무토 진상관 행상관 상당히 어렵다. 을목은 어쩝니까? 좋은 게 들어왔네요. 인수용신의 을목, 목용신의 을목, 묘목, 간목. 여기서 간목은 갑기압, 화, 토가 아닙니다. 갑기압, 목국토. 병을 제거하는 천간의 합이 있더라도 병을 제거할 때는 갑기압토, 목국토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목 들어오면 인중, 무토, 병화는 별로 안 좋겠죠. 진상관, 행상관이 되니까. 그 다음 인중, 간목은 좋습니다. 개수가 들어왔습니다. 개수는 어떻습니까? 수생목, 목국토 합니까? 대운에서 천간에, 대운 천간이 운이 들어오면 일주의 천간하고 반드시 합을 봐야 됩니다. 뭐 어떻습니까? 개수 들어오면 무게합, 화생토 별로 그렇게 썩 좋은 운은 아니다. 개수가 비록 수생목, 목국토도 하겠지만은 일단은 무게합, 화가 되기 때문에 화생토가 되기 때문에 좋은 운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분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어떤 사주라도 일주를 항상 이 일주 사주의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굽니까? 일주입니다. 나를 기준으로 해서 월지를 보고 일지를 보고 시지를 보고 시상을 보고 월상을 보고 연주를 보고 이렇게 해서 강약을 먼저 구한다. 신강이냐 신약이냐. 그러면 신강 신약을 구할 때는 일주를 기준으로 해서 비겁이 어느 정도 어디에 얼마나 있느냐 얼마나 강하냐를 먼저 따지고 그 다음 또 인수를 봐요. 내가 강해질 수 있는 건 일주가 강해질 수 있는 건 비겁하고 인성운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는 전부 다 나의 힘을 빼가는 그런 내가 약해지는 그런 요인이 되기 때문에 비겁하고 인성 처음에 1번으로는 비겁을 찾아야 되겠죠. 2번에는 인수를 찾아야 됩니다. 이게 이제 나를 강하게 만든 거예요. 신강신약법에 보면 비겁과 인성은 나를 강하게 만들기 때문에 우선 먼저 내가 강한 걸 먼저 찾아야 되겠죠. 나하고 같은 거, 불이 있으면 불을 먼저 찾고 또 불을 도와주는 목생화 그러니까 나무 인수를 갖다 먼저 찾고 강하냐 약하냐. 비겁으로 해서 강한 사주도 있고 인수로 비겁을 도와서 강한 사주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잘 참작을 하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스님이 전번 시간에 얘기했다시피 사주, 벽궁용신과 수로 중에서 이렇게 진상관이나 가상관, 상관, 상진이나 또는 전번 시간에 배웠던 파료, 상관이나 이런 걸 다 말씀드릴 때는 사주 원국을 분석을 하면서 대운 분석까지 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야 사주 하나씩 사주는 일시에 다 얻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하나 스님이 강의 이 사주를 갖다가 곱씹고 계속 왜 그러는가를 잘 따져봐야 됩니다. 이거 하나 가지고 하루 내 연구를 해도 잘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10간 12지, 천간의 합, 충, 지지의 합, 충, 그 다음에 지장간, 가장 중요한 지장간이 필수적으로 외워둬야 합니다. 그냥 입에서 술술술 나오죠. 딱 보면 무병갑, 정을기, 신정무 이렇게 쭉쭉쭉쭉 나올 수 있게끔 계속 리바이벌을 해야 된다, 연습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고 나서 그게 과연 어떤 의미인가, 얼마나 작용한가 하는 것은 전부 나와 있습니다. 책에 다 나와 있습니다. 명리 책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 순서대로 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벽궁용신과 수로에서 진상관, 가상관을 배워봤습니다. 다음 시간은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